근데 이제 뭐든지 처음 가면 한 첫날, 둘째 날까지는 막 주변 사람한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 이건 진짜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한 며칠 지나면 벌써 이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안 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거예요. 선배 거기 아직도 다녀요? 아니. 갔다 처음엔 굉장히 시끄럽다가 심지어 단학선언이라는 데는 평생 제가 200 몇십만 원 주고 이거 평생 해야지. 꾸시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평생 해야지. 주변에 그것 때문에 제가 두고두고 놀림감이 됐는데 몇 달 다니면서 평생 회원을 끊어놨다고 그런 식으로 왜 병원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하는 사람처럼 쇼핑 중독처럼 저는 이제 학원 쇼핑하고 다녔는데 맨날 아침에는 안 배워서 돈 안 갖다 바쳐도 되고 누구하고 시간 약속 딱 안 해도 되고 배우지 않아도 되고 무슨 장비 없어도 되고 누구랑 시간 딱 맞춰 안 가도 되는 걷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걷기. 걸어야겠다 그러면 아무 데나 아침에 못 걸으면 밤늦게라도 걷고 시간 조절이 가능하고 걸은 거는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는 뭐 주로 바퀴에 의존해서 되는지만은 그래도 걸을 수는 있잖아요. 걷는 걸 배워야 되는 건 아니니까 시간만 늘리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제 걷겠다 결심하고 저도 제 결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도 그 전에 자신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때려칠 때에 대비해서 걷는 데 대한 책이라 책을 다 사모았어요. 교보문을 스스로 이 걷는 것에 대해 학원비 안 들어가니까 그거면 걷는 요령 이런 거에 대한 책이 아니라 걸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책부터 걷기 여행에 대한 책부터 뭐 걷는 것에 대한 에세이 그런데 주로 그때까지만 한국에는 막 걷기 열풍 달리기는 좀 열풍이 좀 불었는데 걷는 거를 의식적으로 조깅 정도는 하지만 걷기에 대해서 책이 나온 게 별로 없었어요. 되게 외국 책들이었어요. 베르나르도 올리브의 나는 걷는다. 그 사람도 기자 퇴직하고 난 다음에 잘리고 난 다음에 실크로드 2만 킬로를 그런 그 책이었는데 그런 거 쌍소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쓴 산 걷기 예찬 또 하여튼 걷는 책을 딱 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사서 모았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하는 얘기가 친정어머니가 이 집에서 거의 살림을 해주신다시피 애들도 둘을 키우다시피 했는데 친정어머니가 나 원참 걷는 거를 책기 그때부터 걸었던 거는 모든 집에 돌아다니는 책이 다 걷기 딱 제목이 걷기 이런 식이니까 저는 만약에 그 책들이 아니었더라면 저를 그렇게 오래 걷게 못했을 것 같아요. 걷다가 좀 지겹거나 실증 날 때면 그 책에 나왔던 한 기절 또 어떤 그 사람의 경험에 의존하면서 그걸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이 변덕스러운 그리고 실증 잘 내고 또 인내심 없는 저한테 계속 이렇게 뭔가 동기부여 해주는 게 더 먼저 걷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경험 그것이 저한테 그 동기부여를 해준 거죠. 그래서 걷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걸었을 때 제가 걸은 시간 의식적으로 그전에는 그냥 의식을 안 하고 걸은 건데 내가 이른바 걸으겠다는 결심을 하고 걷기라는 거를 의식적으로 할 때 처음 걸었던 시간이 15분이었어요. 그거 걷고도 지쳐갖고 내가 지금 운동장 한 6바퀴 동료운동장에 돌았는데 딱 보니까 15분이 지났더라고요. 난 한 시간쯤 한 것 같은데 그래 15분 그런 것도 어디야 저는 5분도 안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그거는 마음이 급해서 기자 생활이 특히 어딘가 누구보다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걷는다는 거는 가장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걸어서 이렇게 취재로 만나러 가면 다른 사람이 이미 다 만나고 갔을 거 아니야. 최대한 기자들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빨리 그 뉴스의 장소로 가느냐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회의 시간 늦을까봐 저는 전철하고 회사하고 2분도 걸어서 2분도 아닌데 전철역에서 딱 해서 회사까지 택시도 탔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급하니까. 그리고 제가 누구 회의 좀 늦게 나오면 너무나 심하게 회의 한 5분 늦으면 저는 야단을 한 30분 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그렇게 갈구려니까 제 자신이 늦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1, 2분 사이에도 막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그 1분 사이에도 택시 타고 가면 택시기사한테 미안해서 제가 다리를 다쳐서요 이러면서 돈 주면서 사정하고 그럴 정도로 제가 안 걸었던 사람이니까 15분 걸으니까 굉장히 여기가 땡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횟수를 다 그 다음 주에는 한 30분 이러면서 한 1년쯤 지날 때쯤엔 1시간 반 뒤에 처음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시작했던 게 그 다음에 공원으로 갔다가 저희들이 서울에서도 변두지라서 그나마 공원이 있었어요. 공원 뒤에 이런 뒤에 야산 이렇게 이으면 한 1시간 반 이렇게 돌아오는. 저는 등산도 못해요. 지금도 한라산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요. 높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걸 못해요. 이렇게 헉헉거려서 산에 가면 산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산을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둘레길들이 나와서 그나마 좀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등반을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면은 가다가 제일 미운 사람이 남자들, 그 상품들 내려오는 상품들 아직도 멀었어요. 콤당해요. 금방 조금만 더 가시면 가다 보면 무슨 조금 산에서는요 고도 100m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육상에서 평지에서는 1km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높이 올라가는 거는 정말 못하니까 이제 평지에 가까운 야산까지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길게 걷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걷는 게 처음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의무, 죽지 않기 위한 자기 방어로 시작한 건데 과로사거나 중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걷는 운동을 처음 시작한 건데 걷다 보니까 걷기가 주는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버린 거죠. 걷기라는 건 하나의 중독이거든요. 중독. 걷기는 저는 명백한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습관하니까 좋은 점이 있네요. 저 옛날에 선생님이 분필을 확 쓸 때 너무 나도 언제 선생님들 못 써봤는데 중독에는 긍정적인 중독하고 부정적인 중독이 있어요. 그 긍정적 중독은 윌리엄 그라서라는 그 외국 학자가 처음 제기한 그 이론인데 대부분 중독하면은 후회가 이게 뭐냐면은 중독이 표출하는 일반적인 세 가지 증세가 그걸 하면 짜릿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머리에서 막 기품 물질이 나오는 게 이제 중독이거든요. 호박도 마찬가지예요. 음주도 마찬가지고 니코틴 모든 게 중독. 뭐 심지어 우리 같은 경우 섹스 저기 골프 선수는 섹스 중독까지 있었는데 중독은 그걸 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안 할 때 완전히 짜증난다. 못하게 되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못 먹게 하고 그 도박 하는 사람한테
도박 못하게 하면은 막 뛰쳐나가서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누라 고쟁이라도 하라고 하고 막 옛날에 그 도박 보는데 안 하면 막 초조, 불안, 막 짜증나고 기분이 나빠진다. 그리고 점점 강도를 세게 해지게 돼요. 저희 중독이라는. 처음에 0.100으로 시작하는 중독이 이렇게 커지듯이 처음엔 술을 처음부터 말씀 없는 사람 없어요. 한두 잔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나중에 말씀까지 가고 이러듯이 저도 이게 긍정적 중독이나 부정적 중독이나 똑같이 나타나요. 걷는 사람들, 매일 걷기에 중독된 사람은 걸을 때 제일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제일 기쁘고 충만하고 며칠 무슨 일이 있어서 걷지 못한다. 굉장히 몸이 찌뿌다고 아주 정말 컨디션이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강도 처음에 15분 걸었던 제가 하루도 걷고 싶고 이렇게 된 게 강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는 애시간이 1시간만 걸어서는 이제 간이 기벽이 안 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의 여행이라고 휴가라고 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저는 제일 회사에서 제일 제가 싫어했던 게 싫어하는 순간이 별로 일도 열심히 안 하는 애가 휴가 꼭 휴가원 사인 받으러 올 때 열심히 한데 휴가 간다고 저는 싫어했고 그런데 보통 때 휴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일을 휴가처럼 하는 거지. 그런 애들이 휴가는 자꾸 동학으로 연차 하면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채워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토 그래서 일해서 2박 3일 막 쓰고 오는데 걔는 월화수 토일 월화수 이렇게 쓰는 애들 있잖아. 머리를 어찌나 그런 애들 제가 싫어할 정도로 저는 휴식에 대한 인정이 없었던 거예요. 무조건 일하고 또 일해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전향한 정반대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저 회사에서 오랫동안 저랑 같이 일했던 후배들은 제가 막 무슨 이제 좀 뭔가 느림의 미학을 살파하는 사람처럼 돼 있고 여유로운 삶을 주창하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가증스러워요. 옛날에 자기가 괴롭혀놓고 언제 그랬냐는 아마 언제 그랬냐는 책임져 솔직히 얘기한다. 내가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것의 가치를 더 절실하게 내가 얼마나 참 삶의 한 면만 봤던 건가. 그런데 어쨌든 그때 처음으로 휴가라는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면도, 남해, 보일도, 그 다음에 또 강화도는 뭐 아주 자주 갔고 또 울릉도. 근데 주로 섬을 갔던 게 육지에는 너무 찻길이 많아서 제대로 찻소리를 안 들으면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걷는 것이 진정한 명상 쪽으로 가려면은 이거 중독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중독은 이 증세는 똑같지만 결과적으로 이 긍정적 중독하고 부정적 중독이 이거는 심신을 피폐하게 만든다면 긍정적 중독은 심신을 고양시키는 거죠. 똑같이 이런 증세는 똑같은데 안 하면 짜증나고 하면은 좋고 강도를 더 높이고 가는 이런 식으로 표피적인 증세는 비슷한 것 같아도 궁극적인 결과는 계속 1년 내내 골방에서 도박하는 사람과 1년 내내 걷는 사람의 차이는